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첫 영상은 록 음악 입문자들을 위한 음반 추천 영상입니다. 총 9개의 앨범을 준비했고요. 록이라는 장르와 역사를 탐방하는 데 적합하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음반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록 음악은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도 많을 걸 압니다. 그것도 감수하고 영상 만들었으니 제 리스트에서 뭐는 부적절한 것 같다, 혹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형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앨범은 오아시스의 모닝글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아실 것 같은 Don't Look Back in Anger, Wonderwall, 그리고 샴페인 슈퍼노바 같은 트랙들이 수록된 앨범이죠. 일단 많은 대중들이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거의 알고 방금 언급한 곡들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앨범의 사운드도 잔잔하게 흘러가는 편이고요. 아주 멜로디컬해서 듣기에도 부담되지 않고 귀에 쏙쏙 박히죠. 이 앨범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닝글로리가 브릿팝을 대표하는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를 설명하려면 브릿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블러, 펄프, 스웨이드를 포함해서 브릿팝 시대를 이끈 많은 음악가들과 앨범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아시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니까 모닝글로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블러, 펄프 같은 아티스트들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팝이 록의 하위 장르 중에서는 거의 제일 듣기 쉽다고 생각해서 이쪽 세계를 탐방하는 데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앨범은 아우웨이즈의 셀프 타이틀 앨범 알웨이즈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W를 V 2개로 표기해놨어요. 이 록밴드가 하는 장르, 이 앨범에 녹아있는 장르는요, 사실 드림팝, 인디팝 계열에 속합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그만큼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팝 앨범이죠. 근데 사실 말이 드림팝이지 드림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록밴드입니다. 장르가 장르인 만큼 아주 서정적이고 따뜻하고요. 겨울에 들으면 진짜 감성 폭발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앨범의 모든 트랙들이 퀄리티가 훌륭하고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요, 사이키델릭 계열의 장르를 대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앨범이 사이키델릭 계열의 하위 장르에 있어서 귀를 조금 뚫어줄 거예요. 만약 이 앨범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들의 가장 최근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락의 색채가 강해진 앨범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굿드 트윈즈부터 시작해서 슬로다이브,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까지 들어보시거나, 혹은 반대로 팝적인 면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웨이즈 블러드나 TV걸 같은 아티스트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앨범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입니다. 이 앨범은 전에 소개해드린 두 앨범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기타가 조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음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가 좀 시끄럽고 커트 코베인의 창법이 약간 어렵더라도요, 멜로디는 여전히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락하면 떠오르는 락 같은 음반이에요. 적절한 샤우팅, 적절한 노이즈, 그리고 적절한 멜로디가 잘 섞여 있습니다. 앨범의 모든 곡이 명곡이고요. 어쩌면 첫 번째 트랙을 들으시고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앨범을 들으시고 그런지의 세계에 빠져드실 수도 있어요. 만약 네버마인드를 정말 좋게 들으셨다면 천천히 난이도가 더 높은 인 유테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펄잼 혹은 앨리스 인 체인스로 뻗어나가시면서 그런지나 메탈을 건드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버마인드를 입문하실 때 안 들으시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너바나라는 밴드를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부딪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지의 매력을 알아버리면요, 록 음악 세계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앨범은 비틀즈의 두 번째 정규 앨범 With the Beatles입니다. 비틀즈의 유명한 앨범들을 놔두고 이 앨범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앨범이 플레이리스트처럼 훌륭한 개별의 곡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기성을 제외하고도 곡이 아주 즐겁고 좋아요. 또 블루스스러운 색채가 있어 듣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에비로드나 리볼버, 페퍼 성사 같은 앨범보다도 난이도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앨범은 길이가 너무 길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꽤 좋아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틀즈의 음악보다는 사실 많이 올드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비틀즈의 초창기 앨범이라서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들어볼 가치는 다분합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 억지로 미뤄두고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박자에 몸을 맡겨보세요. 이 앨범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동시대의 롤링스톤즈나 더후를 건드려봐도 되고요. 비틀즈 감성이 너무 좋았다 싶으시면 이 앨범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3집이나 러버소울 1집도 들어보시고 그 후 아까 언급한 리볼버, 에비로드, 페퍼 성사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틀즈도 록 음악을 들으실 거면 피해갈 수 없는 아티스트이니 윗 더 비틀즈로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앨범 단위로 들으시는 청취 방법에 익숙하다 싶으시면은 바로 리볼버, 에비로드, 페퍼 성서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해드릴 앨범은 데이비드 보이의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입니다. 이 앨범은요,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딱히 어렵지 않아요. 모든 곡들의 멜로디, 보이의 보컬이 아름다워 미칠 지경인데요. 다 편하게 들을만 하죠. 무엇보다 사실 데이비드 보이의 커리어나 그가 대중음악사에 남긴 족적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앨범만큼은 입문자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왜 이토록 훌륭한 평가를 받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앨범이 좋으셨다면 가사를 보시면서 보이가 내세운 페르소나나 컨셉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보시고요. 보이 그 자체인 장르, 글램록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의 음악에 이끌리셨더라면 다음 앨범으로는 무조건 펑키도리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명한 음반들 아무거나 하나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이의 음악은 마지막 앨범 블랙스타가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요. 이 앨범은 최대한 마지막에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보이의 블랙스타는 정말 느끼기 어려웠던 음반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주 최고의 락스타의 앨범도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해드릴 앨범은 스트록스의 This Is It입니다. 이 앨범도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앨범들처럼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앨범의 장르는 게러지록 리바이벌, 포스트펑크 리바이벌, 인디락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장르명들을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 앨범의 매력이라면 역시 음질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보컬과 기타 질감, 거기에서 나오는 투박한 멜로디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유독 대충 만든 것 같다가도 매력이 뿜뿜 터져나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요. 음악은 아주 중독적이죠. 스트록스는 정말 그들 자체로의 매력이 엄청난 밴드입니다. 또 스트록스가 2000년대 초반 포스트펑크 리바이벌의 흐름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대중음악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 완성도도 훌륭하며 대중성도 잘 챙긴 작품입니다. 그니까 이 앨범도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해드릴 앨범은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입니다. 제가 옛날에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은근 펑크라는 장르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앨범은 그 펑크라는 장르를 그래도 쉽게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호이고요. 심지어 잘 만든 작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앨범의 멜로디가 아주 캐치하고 완급 조절이 뛰어나죠. 그래서 앨범 단위로도 듣기 좋습니다. 심지어 약간은 뮤지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만약 길이가 길어서 부담이 되신다면 몇몇 트랙만 골라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앨범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두 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MCR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파워풀한 것을 원하시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국내의 초록불꽃 소년단의 앨범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정통적인 펑크를 원하신다면 더 클래시, 스투지스, 패티 스미스 같은 아티스트까지 뻗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언급한 이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건드리시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해드릴 앨범은 핑크 플로이드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입니다. 이 앨범은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매도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록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앨범 중 하나로 뽑히는 이 앨범은요, 사실 쉬운 앨범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실험적이고 과감하고요, 도전적인 작품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앨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앨범 단위로 들으시는 것이 잘 습관화된 분들에게는 그래도 들어볼 만한 수준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성, 메시지, 실험적인 소리들, 수미상관으로 이어져서 무한히 반복되는 앨범의 컨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이죠. 이 앨범은 사실 트랙별로 들으라고 만든 작품은 아니니까요. 거의 무조건 앨범 단위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타임이나 머니 같은 트랙은 트랙 개별로 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만약 이 앨범을 잘 모르시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른 장르부터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좋게 들으셨다면 바로 다음으로 Wish You Were Here 추천드리고요. 애니몰, 매들까지 들어보시고 더 월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킹 크림슨, 예스, 제네시스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록도 차근차근 들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앨범은요, 퀸의 A Night at the Opera입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가 쉬운 앨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프레디 머큐리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알 것 같아서 이 앨범을 추천드립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기본으로 퀸의 감성이 잘 드러나 있는 앨범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오페라 같은 분위기가 앨범에 녹아 있어서 몰입하기도 쉽습니다. 약간 오페라나 쇼를 본다는 느낌으로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해도요, 멜로디도 좋고 가창력도 좋고 완급 조절도 좋아서 충분히 들을만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9개의 음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입문용 앨범치고는 꽤 어렵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 난이도를 지키면서 록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음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선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무 대중적이거나 최근 앨범들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반들은 그래도 록 음악 역사에서는 쉬운 작품들에 속하니까요.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